네, 외교부 취재하는 황정호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지난번과 달리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4년 전에는 회담 이틀 전에는 양국 정부 모두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장소와 일정, 의제 모두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끝나고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또 관심이 쏠리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무기 거래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등 이런 이제 상황, 전쟁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은 정찰 위성이나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해진 조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데 하지만 우방국이라고 해도 핵심 이런 기술을 이전하는 건 사실 극히 드문 일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이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무기 거래 말고 또 어떤 의제를 다룰지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된 두 나라가 왜 이 시기에 만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큰 게 두 그 양국이 만나서 우리가 한 편이 돼서 이제 대응하겠다. 군사협력 가능성도 숨기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정상회담으로 러시아는 이 대북 제재의 부당함을 강변하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고립돼 있는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워서 식량이나 에너지, 비료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북한은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움직임을 놓고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면 추가 제재도 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네. 오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을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다. 그리고 네. 북한을 국제적인 왕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러시아를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가 어느 선까지 북한에 다가갈지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